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4월입니다. 꽃들을 비롯한 새로운 생명들이 생동하는 이 계절, 마음 한구석에 기분 좋은 설렘을 품고 계실 텐데요. 그 설렘을 이어받아 오는 5월,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18회 익산 장애인 인권 영화제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데요. 본격적인 막을 올리기에 앞서 영화제를 기다리는 분들께 미리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오늘 팟캐스트를 마련했습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기록으로 전하는 안부입니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아온 영화라는 기록을 통해 서로의 삶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이번 영화제는 장애인이 직접 감독으로, 또 작품의 중심을 잡는 주체로, 그리고 배우로 참여한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함께 스크린을 통해 건네는 진심 어린 안부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 1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기획단은 벌써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분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영화제에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고 있는 4곳의 단체 분들이 모였는데요. 5월의 축제를 미리 엿보는 시간,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상영작은 많지만 그중 한 편에 대해 미리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 옆에 5월의 햇살만큼이나 밝은 미소를 짓고 계신 기획단 분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저희 소개부터 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2018년도부터 활동 시작한 꿈을 꾸는 마루 꿈마루입니다. 저희 꿈마루 협동조합은 꿈을 꾸는 발달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하여 디딤돌이 되고자 모인 발달 장애인 학부모 공동체이며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통합을 목표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협동조합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익산시 지회를 맡게 되면서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전국적 연대 활동에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꿈마루 협동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꿈마루 협동조합의 이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서 기획 운영을 맡고 있는 이세희입니다. 저희 센터는 모든 사람이 미디어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광장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또 두 분이 더 계시는데요. 네, 같은 단체에서 참여하게 된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 라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주라고 합니다. 매년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관객분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준비를 하는데요. 올해는 유독 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최고의 파트너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재훈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본인이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다방면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인하동에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놀러갈지 궁금하네요. 재훈쌤 보러라도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난청인 교육협회 전북지부 회원이고요. 작년부로 부지부장을 내려놓게 되었고 저희 단체는 청각장애인인 난청인이 차별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주어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영화제를 올해 6년째 함께 기획단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든든한 분들과 함께하니 팟캐스트가 꽉 찬 느낌이 드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슬로건, 기록으로 전하는 안부, 이 슬로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하나의 문구를 정하기 위해서 기획단이 정말 긴 시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잖아요. 여러분은 이 슬로건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기록으로 전하는 안부라는 슬로건을 들었을 때 기록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영화제가 18회 동안 이어오면서 쌓아온 시간과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회의 중에 또 이 슬로건을 정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한 덕분에 더 잘 어울리는 슬로건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과 마음들이 이번 영화제를 통해 관객분들께 하나의 안부처럼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안부라는 단어가 되게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영화제의 그 취지 자체는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었지만, 한 해 한 해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건, 서로 어떻게 잘 지내는지 그 주제만을 특정지어서 이제 이런 기회로 만나게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서로에게 이런 따뜻한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영화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누구에게나 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 슬로건을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안부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도 좀 소외받으시는 가정들도 계시고 영화들 좋아하지만 사실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장애인 영화제를 통해 좀 지역사회 밖으로 먼저 나오는 연습이 됐으면 하는, 그래서 너는 잘 지내니?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 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부가 어쩌면은 좀 우리가 소개하는 이 영화가 그 안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 매개체라고 생각하고, 그 안부 속에 전달하고픈 그런 현재의 어떤 감성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담고 있는 그 장애인 인권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같이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일 것 같아요. 그 안부가 그냥 정말 스쳐 지나가는 안부로 느껴지지 않고, 이번 안부가 좀 전달하기에는 그냥 한 번쯤 가볍게 전달되는 안부로 무겁지 않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좀 담아져 있고요. 그 안부가 이제 왔을 때는 함께 이 이야기가 이제 같이 좀 빠져보는 그런 좀 가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슬로건을 좀 되뇌이고 또 곱씹어 보면서 기록, 전하다, 안부,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17년 동안 진행해왔고 이제 18회를 맞는 거잖아요. 이 영화제들을 좀 살펴보고 그 기록이라는 게 과거에 대한 그동안의 기록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앞으로도 이어져 가야 할 기록이다.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언젠가 이제 내 다음에도 이어져 가야 할 기록이라 생각하니까 좀 책임감이 막중해지더라고요. 또 다른 생각도 있으신가요? 또 나누고 싶은 것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지역에서 영화로 이제 장애인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18년째 이어오는 면서 기록된 이야기들을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의 안녕을 묻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슬로건에 다양한 의미를 담고자 노력했고 회의를 긴 시간 거쳤는데, 슬로건뿐만 아니라 이제 각자 개개인이 영화제를 거듭하면서 혹은 이번 제18회를 준비하며 스스로 달라진 점이나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제 장애인과 영화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영화라는 부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약간 취미처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긴 하지만, 사실 이용자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에게는 이게 사실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저희 영화제를 통해서 뭔가 영화에 더 관심을 가지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좀 더 용기를 내던, 그래서 좀 이러한 이용자분들 좀 중심으로 되는 좀 많은 좀 행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사실 영화제를 기획하면서 사실 저희가 영화들을 보던 아니면 다른 데 지역사회들 나가도 비장애인 시선으로 뭔가를 많이 바라봤는데, 어떻게 하면은 장애인분들이 와서 조금이나마 더 편하게 시청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영화제 관련해 이제 이야기를 항상 이제 뭐 저희는 영화제가 2019년도부터 아마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제 그 공동체 돌봄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같이 참여해 보자고 해서 시작을 했고 거듭나는 느낌? 예, 저희가 항상 뭐 처음에 왔을 때 낯섦과 어려움들이 조금 그 장애인 인권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진입을 하게 되는 계기가 이 장애인 인권 영화제 참여가 되게 스타트가 된 것 같았고 그 내용들에서 좀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좀 더 좀 깊이 있게 다뤄보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저희 사역자 쌤들하고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하철 그 했던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한창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저도 실은 그 미디어 쪽에서에 접했을 때 정말 왜 시민들의 발을 묶고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활동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정말 미디어는 한편으로만 좀 보여졌죠. 근데 그 당시 이후에 제가 영화제 안에서 지하철 그 현장을 다큐를 담은 내용을 좀 보고는 굉장히 좀 다가온 게 많았어요. 아, 그 현장을 지키는 거는 20년 동안 지키지 못한 그런 약속들을 지키게 하기 위한 그들의 정말 좀 눈물 담은 그냥 정말 그런 운동이었구나. 그 현장성이 느껴지면서 아, 정말 좀 더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정말 느껴보는 좀 기준이 됐었고 그러고는 그 내용들의 뭐 자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다가오고 또 찾아보고 저희가 이제 익산시 그 지회 그러니까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역할이 좀 정책 개진 활동이에요. 장애인의 진정한 권리를 이제 위한 어떤 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활동을 참여를 하게 되는 계기도 아마도 이 영화제에 참여하면서 그 연대 활동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우리 단체가 로컬에서 활동보다는 연대 활동으로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 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되게 이 영화제가 또 이제 저희처럼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물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영화제 준비하면서 예전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우리 영화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뭐 얼마나 많은 상영작을 상영한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경험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번 영화제도 단순히 행사를 잘 끝내는 것보다 이 시간을 어떻게 더 잘 쌓아갈 수 있는지에 더 집중하게 된 영화제인 것 같아요. 참 생각이 많아지는 항상 질문인데 저는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저의 아이의 장애로 인해서 저 안에 혼란을 어떻게든 좀 정리하고 세상과 이 장애와 저를 사이좋게 지내게 할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영화제라고 제가 평소에 영화를 너무 좋아했고 영화의 영향력을 엄청 크게 받아왔었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해보고자 그 단체의 그 직함으로 이제 기획단을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올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저희 단체가 이 영화제를 참여하면서 청각장애 관련한 영화, 특히 난청인과 관련한 영화를 처음에 선택하고 그 영화로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상황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나게 될 그 감독님이 저희 청각장애와 관련한 장애인 그 유형이 아니세요. 네. 그런데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선택 그리고 그걸 통해서 관객들과 이야기할 것
것들에 대한 그 뭐 소재나 주제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계가 없어지는 듯한, 그래서 진짜 우리 사회에서 이 장애를 가지고서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그 본질이자 그게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을 자꾸 찾아가는 거가 가장 저한테는 좋은 지점이자 계속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보미쌤도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참여하면 사회제에 참여하는데 처음에 참여는 그냥 일로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참여하면서 영화를 보게 됐는데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제가 불편하다고 생각 못했던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를 그때 깨달았고 매년 참가하면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앞으로 참여하면서 모르던 저 같은 사람도 저희 영화제에 참여하면서 어떤 걸 느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영화제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참 선생님들 개개인들한테도 그렇고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 이 과정 자체에서도 참 많은 걸 배우고 또 이 과정 자체가 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의 기록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변화하고 또 성장하고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영화제의 공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해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과 안부를 나누고 싶어지는 작품 중 이 시간에는 아쉽지만 한 작품만 먼저 만나볼까 하는데요. 바로 세이와 도하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이 작품이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좀 들어봐야겠죠. 세이와 도하의 모더레이터를 맡으신 우리 영화제의 든든한 이재훈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많이 든든한데 세이와 도하는 이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도하와 비장애인 세이 간의 이야기를 이제 그려냈고요. 이제 이 둘은 같은 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세이가 도하를 일방적으로 도와야 하는 지킴이 역할을 맡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대등한 친구의 관계가 아닌 이제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수직적이고 의무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자유로운 활동을 갈망하던 세이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도하 또한 자신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세이의 시선을 눈치채게 되고요. 결국 참지 못한 세이가 잠시 도하를 두고 축구를 하러 간 사이에 도하가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일로 세이는 선생님께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크게 꾸중을 듣지만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억울함과 반감을 느끼게 됩니다. 복잡한 마음속에서도 세이는 도하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같은 반 친구의 장난으로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도하에게 전달돼요. 이를 오해한 도하는 편지를 구겨버리며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이후 선생님의 강요로 억지 화해의 자리가 마련이 되고 세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 형식적인 기념사진을 남긴 채 세아와 도하는 함께 하교를 하게 됩니다. 하굣길 늘 사과하고 배려했던 세이와 달리 이번에는 도하가 먼저 세이에게 손을 내밀며 화해를 요청합니다. 타인의 강요가 아닌 두 사람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고 비로소 지킴이라는 굴레에 벗어나 진정한 친구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희 기획단은 이제 사전 모니터링을 한번 했잖아요. 이렇게 사전 모니터링 하면서 이미 한 차례 감동에 젖었었죠. 네, 저도 영화를 이제 먼저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참 씁쓸한 그 마음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이게 어른들의 무책임한 그 보신주의로 아이들의 순수한 관계가 이제 관리자와 대상으로 변질돼 버리고 또 세이한테는 그 의무가 일종의 그 폭력이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돌아오는 보상은 이제 고작 배지 하나. 그게 참 특히 그럼 저는 언제 나가요? 라는 그 세이의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아릿하더라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도아가 먼저 세희한테 이렇게 건네는 그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그래 하면서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제 뒤에 민주쌤이랑 보미쌤이 계시는데 울컥한 거 안 들키고 싶어가지고 혼자 좀 그랬고, 그래 너만 알아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또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특별히 뭐 마음을 울린 대사나 이 장면은 꼭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제 앞자리에는 사무실에 세희쌤이 있고 제 오른쪽에는 보미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서 영화를 보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들키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끝으로 눈물을 흐르게 안 보이게 감추고 그랬어요. 아역 배우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교하면서 서로 사과하는 장면이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 오른쪽에 앉으신 보미쌤 보미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말씀하신 민주쌤이 그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저는 못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봤는데 저는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인지 모르고 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저도 날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화제 때 감독님 오시면은 궁금했던 것도 많이 물어보고 싶고 그런 상황입니다. 감독님이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으니 좀 어떤 걸 여쭤보고 싶으세요? 그 아이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는데 혹시 배우들에게 따로 디렉션이 준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현실로 생각하면 이제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과 없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사과를 한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선생님은 세희한테 시켰고, 선생님은 또 누구로부터 선생님한테 시켰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저는 사실 되게 안쓰러운 존재. 그래서 선생님도 그러니까 교실의 그 공기 자체가 불편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선생님도 하고 싶어서 또는 뭐 때문에 저거를 세희한테 부탁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관리자 교장선생님도 나오셔서 그 선생님에게 어쨌든 문제를 빨리 잘 해결하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 사회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해결하기 되게 애매한 일이 생기면 그냥 개인에게 가장 맡기게 되고 또 그 개인은 또 더 약한 사람에게 그걸 시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저 선생님이 과연 정말 악역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사실 많이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가장 약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들었어서 슬프다기보다는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사실 아이들의 대사보다도 가장 인상 깊은 대사는 선생님이 사과가 그렇게 어려워?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었는데, 사과가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서 터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납득되지 않은 일을 맡음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일을 맡아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 잘못을 내가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과연 무엇이 얘를 이걸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도 사과가 그렇게 어렵냐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저는 제가 대답했거든요. 와, 이거 사과 어려운데 이런 대답해가면서 봤는데 맞아요. 그렇게 선생님도 어쩌면 저는 선생님이 악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른의 보신주의 정말 싫다, 책임질 자리가 책임을 안 지네,
그냥 이렇게만 봤는데 또 제가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또 저는 이제 이게 극영화잖아요. 일단 저희 아이가 자폐성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3을 졸업했어요. 겪었겠죠. 우리가 이런 극영화를 만든 거는 현재를 한번 이런 부분을 아마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통합 돌봄 안에서 또래 돌봄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요.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해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대부분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 친구가 동의를 하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또래 돌봄이 안에서는 활동하는 친구가 뭔가 뭐라 그러죠? 이게 좀 이득이 되는 그 안에서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뭐 반장이 맡거나 이렇게 이루어져요.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연령대가 좀 아직 젊으시잖아요. 겪어본 적 없으세요? 통합 안에서 장애인 학생과 같이 반에서 활동하신 적 저 있었어요. 있죠? 네. 그런 활동 속에 혹시 어떠셨어요? 저도 불편하고 그 친구도 불편한 네. 것도 있었어요. 네. 만약 이게 막 좋지만 않고 그쵸. 저희가 뭔가 챙겨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강했던 이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챙겨줘야 된다고 하는 어떤 약간 그래도 약간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이 되면은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네. 살게 하는 거죠. 어쩌면은 교육 그 기간 학년기 안에 통합을 경험해 보는 서로 간의 경험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살아가기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델이었고. 네, 모두 느끼는 바는 다 개개인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동등한 교육의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 제가 보는 지점까지는 되게 불편해가지고 실은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아니 좀 일도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끝에 어떻게 됐지? 궁금은 했는데 제가 좀 너무 사실 이제 세이와 도화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이제 세이와 도화가 서로 마주 봐요. 마주 볼 때 세이와 도화를 비추는 게 아니라 신발을 비추거든요. 근데 이제 세이는 비장애 아동이지만 이제 세이 정도의 남자애, 한 8살 남자애 정도가 그 신발이 되게 깨끗하거든요. 보시면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세이가 도화한테 이만큼 희생한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운동화가 너무 방금 산 것처럼 정말 깨끗한 그런 장면도 있었고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가장 좀 크게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선생님이 지정해준 역할로 인해서 세이와 도화는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에서 세이와 도화의 노력으로 마지막에는 수평적으로 좀 풀어져 가요.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선생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사실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편지를 꾸기고 뭐 서로에게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필요 없어, 이런 서로 좀 못 박는 그런 말들이 없었을 수 있는데 약간 아이들의 이야기에 어른이 개입을 하니까 좀 더 일이 좀 커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인 걸 떠나서 그 아이들은 항상 꼭 겪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저희도 초등학교 때 막 친구들이랑 싸우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하면서 막 친해지고 지금도 제 친구랑 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여태까지 막 10년 넘게 싸운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무슨 일 있으면은 제일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겪어야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둘 간에.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른의 입장으로 보면 이게 좀 불편한 요소들이 조금씩 보이고 결국 그 둘은 잘 화해해서 이렇게 끝나는 영화인 것처럼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으로 되게 잘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준 영화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적 관계가 반대죠.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관계로 발전이 되어가는 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이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한 번씩 되어 있는 매뉴얼이나 되어 있는 구조를 가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여기에서 극계에서 느껴진 건 저는 어쩌면은 이게 모순이 있을 건데 이 모순이 당연히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해야 돼. 당연히 어떤 걸 해야 돼. 근데 충분히 이거를 좀 뭔가 한번 고려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뭐 나누실 말씀 더 있으실까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세이가 신고 있는 신발을 자꾸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는데 그 의미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재훈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이랑 도아가 보낸 시간을 의미를 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금방 들었습니다. 그거 질문하면 될 네, 것 그니까요. 재훈 쌤 네, 말이 질문할 맞는지. 네. 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운동화 장면 다시 봐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방금 이제 윤정희 선생님께서 부모님과의 통화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거 부모님과의 통화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제발 부모님이 제발 거기에서 우리 애한테 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아줘라. 막 이런 막 혼자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이게 극이니까 그렇게 나오면 굉장히 너무 그러면 진짜 저도 열받아서 중간에 못 봤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끝날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이제 5월 28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영화제 하면 또 이렇게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는 재미 못지않게 즐기는 재미 또 중요하잖아요. 저희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에서는 이름에 맞게 최신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그리고 포토존을 또 야심차게 준비 중인데요. 또 다른 단체들에서도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살짝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꿈마루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뭐 준비했죠? 그 양말목 예, 이랑 그거, 예. 팔찌. 팔찌는 그게 원래 팔찌 비스 팔찌라는 건데요.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길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에 번호를 넣어서 장애인들이 이제 뭘 이렇게 예쁘게 만들면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아 방지용 팔찌로 먼저 스타팅을 한 거예요. 예, 의미가 있는.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있죠? 이번엔 부채가 없나요? 예쁜 부채 준비해야죠. 네. 죄송합니다. 예쁜 도장과. 부채랑 그리고 그 도장. 디자인이 예쁜 꿈마루. 프렌즈. 네. 꿈마루 프렌즈. 프렌즈. 예. 저희 캐릭터 있는 거 혹시 아시죠? 아시죠? 네. 네, 새로 오신 선생님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쭉쭉이 뭐 예쁜이 네, 그죠 예쁜이 다 예. 5명 캐릭터 그 캐릭터는 누가 그린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 진짜요? 그래서 그림으로 네. 드로잉으로 아. 이제 캐릭터를 만든 그 캐릭터 이름이 쭉쭉이랑 길쭉이요? 길쭉이, 쭉쭉이, 그다음에 멋쟁이, 또 멋쟁이, 예쁜이, 뭐 또 이렇게 약간 좀 하나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네, 캐릭터가 다 이렇게 도장 찍게 돼 있어서 음. 그날 꼭 오셔서 네. 예쁜 체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장애인 복지관 측에서는 또 어떤 네. 걸 준비하셨을까요? 저희는 사실 그냥 한번 또 그냥 즐겨보는 그런 저희 뽑기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문방구 같은데 가면은 이제 뭐 100원 주면은 아저씨가 하나 뽑아봐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뽑기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좀 상품을 이것저것 좀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걸리는 거 아니고 한 번씩 네 혹시 상품은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쉬워요. 제가 정말 크게 크게 문방구 갈 때마다 꽝이었는데 저도 이번에는- 이번에 뽑아볼 수 있나요? 그럼요. 이번엔 꽝 없이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꽝 없어요? 네, 꽝 없습니다. 꽝이 없어요? 네. 대단한데. 이런 영화제 또 없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18회 익산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 또 슬로건의 의미부터 올해 상영작까지 간단하게 만나봤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기획단 여러분, 팟캐스트 참여하신 소감과 영화제를 기다리는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꿈마루 먼저 할까요? 네. 이번 영화제 기대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토요일에 하거든요. 저희 파트가. 네. 죄송합니다. 저희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내 한동안 이제 수목금 했는데 이번에는 네, 목금 토 네. 목요일 날은 독지관 쪽에서 맡아주시고 또
금요일은 금요일은 한국단청인교육협회. 더 주조 네. 맡아주시고 저희가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꼭 놀러 오세요. 네, 토요일 날 꼭 가족과 함께 가족과 갔으면 함께 좋겠습니다. 5월. 네. 다음 복지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음성으로라도 먼저 여러분들을 좀 찾아뵐 수 있어서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팟캐스트나 뭐 이런 녹음 같은 부분은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 저희 28일 날, 29일 날, 30일 날 이제 3일간 진행하니까 꼭 다들 오셔가지고 저희 또 영화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다들 많이 오셔서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단청인교육협회 전북지부 박선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소감이죠. 네, 소감과 관객분들께 마무리 인사. 마무리 인사. 그 이번 영화제 뭐지? 아무튼 많은 그 기획단의 구성원들이 좀 바뀌면서 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인사. 네. 그래서 뭐라고 재밌고 좀 그동안 어쨌든 제가 6년째 하면서 그냥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다가 성비도 이제 남성 두 분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벌써 즐거우신가 봐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뭐지? 작년 한 번 영화제를 한 번 찾은 사람 뭐라고 하죠? 아예 안 온 사람은 있어도 사람은 있어. 아니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아. 있어도 한 번만 한 번만 간 맞아. 한 사람은 번만 없다. 없든 영화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 좀 그런 영화제입니다. 네. 네. 어떻게 이걸 마무리 줘야 하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저희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화제를 통해 관객분들께 작은 안부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익산 장애인 인권영화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보미 쌤도 네. 이번 영화제도 다채로운 부대 행사, 감독 초청, 무료 상영이 이어지고 있으니 모두 영화제에서 만나요. 어디 썼어요? 아니요, 없어요. 외웠는데 그럼. 네, 오늘은 기획단의 목소리로 영화제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5월의 영화제 현장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안부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나와 닮은 혹은 나와 조금은 다른 삶의 기록들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시간, 오는 5월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 재미극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영화제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안녕.